12월 2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이더리움의 좋은 해가 될 것. 이유는 이더리움 현물 ETF, 그리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더불어서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펀더멘탈이 값어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가격은 저평가했다는 거. 누가? 그들이. 이더리움이 폭발을 하면 이더리움 클래식과 그동안 가지 못했던 알트코인의 섹터로 자금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XRP, 숨죽이고 있죠. 펀더멘탈은 세계 최고로 확장해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 아래, 그리고 가격을 붙잡아 놓고 있죠. 시기가 되면, 그 때가 도래하면 그들이 폭발시킬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지요. NFT의 부활, 2024년 대중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전환점,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토큰화가 됩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블록체인을 통해서 RWA, NFTA, STO, 기본적으로 연결 구도를 가지고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환, 그리고 우리가 실물 자산에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블록체인, DLT를 통해서 가치가치에 매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메타와 가상경제와 혼합경제와 증강현실로 같이 이동하게 되어 있죠. 현재 실물경제와 가상경제가 공존하여 나가는 세상, 그 세상이 우리가 맞이할 4차 산업의 문명입니다. 내년 기관 참여 더 활발해진다. 총매제 3가지. 쩐주들, 실질적인 쩐주는 기관들이죠. 전 세계 금융기관이 자금을 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규제에 대한 명확성, 그게 바로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이죠. 전 세계 쩐주들이 여기로 자금을 쏘고 시장 파이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100% 될 수밖에 없다. 자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이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지금에 나와 있는 제조기업들이건 또는 그동안에 나와 있던 문명을 지켜왔었던 기업들이 더 성장을 끊임없이 해나가면 돼. 그런데 지금 기업 구조를 보면 빅테크가 계속해서 통폐합을 해나가고 있죠. 기업 또한 통폐합돼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주식시장이 커져나가기 위해선 대량 생산 체제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인구 구조가 더 젊어져야 되고요. 도시화가 된 구조가 없어야만 됩니다. 즉, 도시화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야 돼. 공장도 많아져야 되고요. 젊은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되고요. 자본이 가서 먹을 데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 유럽, 일본, 걔네도 고령화가 되었죠. 이미 오래전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고령화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전 세계 최고의 인구 수준을 바탕으로 해서 내수가 활성화된다는 것이지요. 그 에너지는 인도로 이동해 나갑니다. 양적인 에너지, 아프리카, 아세안의 기타 지역들, 중동과 일부 지역들로 확장해 나가지만 진짜 핵심은 뭐다? 여기 양적인 성장과 바로 실물 경제에서 메타로 이동하는, 디지털 경제로 이동해 나가는 그 문명을 읽어내야만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 판때기의 주인인 바로 금권이죠. 가계, 기업, 정부, 그들의 위에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에너지의 파동을 이동시킨다. 바로 기관들이 자금을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들어와 있죠. 순번에 따라서 올라가 있는 애들은 기쁜 마음으로 가시면 되고요. 너무나 많이 폭등을 했어. 내가 봤을 때 폭등을 했어. 뭐 기술적 분석도 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폭등한 폭이, 네오 같은 경우에는 한 8,000원, 9,000원부터 2만원 정도까지 있거든요. 그러나 얘는 아직까지 갈 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솔라나도 갈 폭이 살짝 남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먹을 폭이 상당히 많이 폭발을 많이 했죠. 물론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니까 아직까지 차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50% 기준이에요. 제 기준으로는. 그건 제 기준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차익 실현을 해서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애들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도 본인의 판단이죠. 저는 아직까지 섹터, 제 기준으로는 폭발 나왔던 섹터, 거기서 옮기는 거,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시고요. 옮겨 나왔던 애들 있잖아요. 솔라나, 아발란체, 기타 등등의 코인들,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해서 저평가된 곳으로 옮기고 싶으면 옮기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섹터 애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 중에 이더리움이 폭발하지 못했죠. 이더리움 클래식과 더불어서 파일코인, 그리고 호라이젠, 지캐시, 체인링크와 폴카닷, 그리고 기타 등등의 코인들이 있죠. 이 중에 본인이 판단했었을 때 아직까지 값어치가 쌓이는 애들을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XRP, 이더리움 클래식 파일코인 아직까지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고로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준점에서 본인의 원칙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2023년 비트코인 100만 장자 7만 명 증가하였다. 비트코인 100만 장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7만 명이 아니라 70만 명, 700만 명 증가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장 규모가 캐파가 1200배, 최소한 1000배 이상 커집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러시아 2024년 비트코인 법안 도입, 비트코인 결제 합법화, 러시아 의회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각종 코인과 토큰들이 도입됩니다. 이 기준점은 결국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도입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되고 그리고 러시아는 무역 간 거래에 루브라와 위안화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일부 코인들과 마지막에 무역 거래에 CBDC를 도입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 코인들이 움직이는 망이 중앙은행에 찍어내는 코인들, 각종 NFT와 각종 코인들이 움직이는 망들이 바로 스위프트 2.0입니다. 이 판때기의 이동은 누가 하는 거다? 바로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가상자산 시장 3중 호재, 시총 4조 달러 돌파한다. 코빗 리서치 센터 분석, SEC와 코인베이스 소송 마무리 예상. 이 말은 즉 리플과 SEC 소송도 따라옵니다. 현물 ETF도 같이 움직이겠지요. 시총 4조 달러를 넘어서 큰 그림에서 1000조 달러를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뭘까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22년 12월 5일 정성문 코빗 리서치 센터장, 내년에 가상자산 시장 1조 달러 이상까지 반등한다. 이미 그 반등 폭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로 비교해보면 2018년 3월이죠. 가상화폐로 실시간 해외 송금 시대에 열린다. 그 망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바로 스위프트 2.0 BIS 국제결제은행 상호운영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해 나가죠. RTGS 글로벌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글로벌 다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위프트 1세대도 리플도 RTGS 글로벌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페드도 마찬가지다. 미국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IMF, 국제통화기금 BIS 사실 그 뿌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구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구를 지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코로나 팬데믹도 충분히 우리는 그 뒷배를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음모론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영방송이니까 제가 항상 이런 말을 많이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게, 그들의 손바닥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그 끝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게 미래를 읽어내는 통찰력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세계는 155조 달러입니다. 스위프트 시장 규모, 1세대 시장 규모가 2018년 기준이죠. 2027년 250조 달러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스위프트 시장 규모만 250달러가 넘어가면 155조 달러라고 해도 스위프트 시장 규모는 20억 원이 넘어가죠. XRP의 지금 값어치를 비교해보면 공이 몇 개가 더 붙을까요? 이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에 폭발할 수밖에 없죠. 하다가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탈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그건 뭐죠? 기다렸던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남들 다 폭발하고 있는데 가장 늦게 합류해서 가장 폭도수도 넓지만 가장 파괴력 있게 멋지게 다음 문명의 마지막을 장식할 9회 말 역전 홈런을 날릴 그 주인공이 바로 저는 이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또한 대폭발을 하겠지요. 비트코인이 100억에 간다면 알트코인들은 과연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이니까. 자, 암호화폐, 주식시장처럼 파생상품으로 발전할 것. 암호화폐는 주식시장처럼 파생상품으로 발전할 것. 2019년도에 제프리 변 블레이드 대표 인터뷰가 있었다. 암호화폐는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처럼 지금처럼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 에너지가 이쪽으로 분산 원장, 블록체인을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토코나가 되기 때문에 그게 토코나 혁명이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와 서클의 제레미 알레이어는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에 그 답을 알려줬었죠. 답을 알려줬는데 개인들이, 대중들이 못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못 알아들을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꾸준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1200조 달러예요. 전 세계 파생상품 시장은,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은 약 1200조 달러. 원화 기준 140경 원입니다. 엄청나죠? 이거를 분산 원장을 통해서 RWA, 실물자산의 토코나하게 된다면 XRP 레저나 과연 여기에 프로테이즈를, 퍼센트 점유율을 몇 프로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퍼블릭이건 프라이빗이건 각 섹터별 대장애들이 여기서 퍼센티지, 점유율을 몇 프로 가져올까요? 그거를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오래전에 해외에서는 이때 이 기사가 나왔던 게 2019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이 넘은 이야기죠. 지난 9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산하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가 암호화폐를 글로벌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국제회계기준, 여기서 바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대차대조표에 편입을 시킨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돈이 코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드디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에 기입이 됩니다. BIS와 그들의 움직임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시계추를 조절을 해서 이제 자산시장으로 가치가 있다. 직접 거기서 회계장부에 편입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고로 게임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더불어서 벡트, 바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룹의 산하에 있죠. 벡트, 시카고 거래소 그룹, 바이낸스, 비트파이넥스, 후오비, OKX. 여기서 시카고 거래소 그룹과 벡트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와 CME 그룹은 전 세계 거래소 그룹의 양대 그룹입니다. 먼저 CME 그룹은요, 세계 최대의 상품 선물 거래소 그룹이에요. 시카고 상품 거래소, 시카고 옵션 거래소, 뉴욕 상업 거래소,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사업과 현금 시장 사업으로 구성된다. 세계 최대의 거래소 그룹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있다는 거죠. CME 그룹은 직접적인 리플사의 투자자 중에 하나입니다. 즉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들은 다 뿌리가 다 연결됐습니다. 여기 주인장이 누구다?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JP모건. 바로 이들의 주인장은 리플과 뿌리가 같다. 거대 메이저, 미국과 유럽을 기준으로 한 거대 메이저 금권들은 연결되어 있다.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모건 스탠리입니다. 아시겠죠? 다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는 뉴욕 증권거래소, 벡트, 전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 중에 하나이죠. 바로 CME와 양대 산맥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나스닥과 전 세계 최대 쌍벽이죠. 나스닥 또한 바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주요 주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그리고 벡트, 이 벡트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투자를 했었죠. 이 벡트의 말입니다. 스타벅스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한번 블랙록, 뱅가드가 주인장입니다. 고로 이들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이들의 영향권이 결국 이사해 나가는 대형 마이그레이션, 대대적인 이주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이주한다. 우리는 여기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지표도 만들고 가격도 만들어서 지들끼리 띄울 겁니다. 이때 미디어가 동반되겠죠. 개인 투자자가 최대한 여기 오래 머무를 수 없도록 가격도 흔들고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흔들어 제끼고 제도와 법과 시스템도 지들에 맞춰서 도입할 겁니다. 왜? 지구의 지배자였으니까. 가계, 기업, 정부 그 위에 바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 세계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약 현재 기준 20경 원, 155조 달러. 여기서 250조 달러까지 커지게 되면 대략 한 35경 원, 그쵸? 그리고 전 세계 파생상품 시장만 155경 원입니다. 아시겠죠?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최소한 1000배 이상 커진다면
과연 알트코인들, XRP를 비롯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각 섹터별 알트코인들은 가격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왜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지,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응애하고 태어났는지,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가 망가지고 연준이 달러를 찍어서 MBS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저당 상품이라는 파생 상품을 매입을 했고 제로금리와 세 차례의 양적 완화에 이은 이미 페드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겠죠.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나왔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필명으로 해서. 이건 팀일 확률이 높겠지요. 여기에 리플 CTO인 데이빗 슈왈츠란 말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2012년도에 리플랩스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세계적인 블록체인사들이 탄생하게 되죠. 그쵸? 이더리움과 함께 지금의 솔라나, 그리고 BNB, 그리고 에이다, 폴카닷. 자, 그런 펀더멘탈이 뛰어난 블록체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의 한 가지 심장을 담당하고 있는 걔네들이 우리 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RWA, 실물자산의 토크나, RWA 토크나는 블록체인 경제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리플 CTO 데이빗 슈왈츠는 이를 예측합니다.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토큰화가 된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XRP 레저가 거기 대장으로 보고 있고요. 각 섹터별,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솔라나도 있고, 폴카닷, 체인링크, 기타 등등의 파일코인, 기타 등등들이 있겠죠. 얘는 저장성 코인의 대장, 네오는 중국 코인, 호라이젠과 지캐시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의 대장, 기타 등등의 섹터별 코인들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코인들도 충분히 펀더멘탈이 튀어나온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이다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 그레이스케일 포트 기준. 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다시 한번 그들의 에너지가 이동했던 또한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기준으로 해서 디지털 자산이 확장해 나가고 있죠. 이 정도면은 제가 답안지를 다 그려줬습니다. 충분히 완주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줬다는 거죠.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이해해야 현재가 읽을 수 있고요.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